제가 최근에 계속 브이로그만 올리다가 떠드는 영상이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인스타 모모를 올렸었거든요. 역시나 제가 또 호주에 있다 보니까 어학연수나 아니면은 워홀 그리고 뭐 유학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해외살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영상 올리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쭉 봤거든요. 보니까 영어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미래랑 경력이 걱정돼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야 할까요? 호주 진짜 좋나요? 뭐 이런 해외살이에 대한 궁금증이랑 걱정, 그리고 도전에 대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런 두렵다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오는 거 고민만 진짜 너무 많이 했고, 와서도 솔직히 조금 힘든 시기도 있었고, 가족, 친구 붙잡고 그들은 저한테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사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도 하고 막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하는데, 호주 워홀 다 시간 낭비다. 지금 이 시기에 가면 망한다. 뭐 유학 가면 한국인들이랑 술파티만 하고 온다더라. 그리고 너 나이에 지금 갔다 오면 경력 다 끊길걸? 뭐 요런 말들. 이런 말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진짜 과연 시간 낭비일까? 요런 거에 대해서 같이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호주에 있다 보니까 호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제가 지금 있는 호주의 치안, 소매치기, 그리고 살기 괜찮은 곳인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거는 호주 여행을 앞두신 분들도 알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생활을 0에서 10까지 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9점을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치안이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달랑달랑 시티에서 걸어 다니는 정도? 근데 소매치기가 있긴 하대요. 근데 본 적 없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주변 사람도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인종차별 경험도 없음. 아예 없다고는 못하나? 왜냐면은 지나가면서 막 fuck Asian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니하오 있고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그런 건 좀 웃긴 정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딱 이상한 놈 딱 그 정도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호주 자체가 워낙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그걸로 굴러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절해요. 나 말고도 동양인이 진짜 많고 뭐 다른 외국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완전 아침 문화다? 그래서 카페들이 보통 한 새벽 6시에 여는 데도 있고 한 7시에 열어서 한 2, 3시에 닫아요. 진짜 빨리 닫는 데는 한 1시? 그래서 아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저녁에 야식이래. 저녁에 외식을 먹겠다, 저녁에 나가서 먹겠다 하는 게 아니면 한 3시 지나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카페도 다 문 닫고 뭐 쇼핑하거나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저희도 데이트하러 나가면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한 3시쯤이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갈까? 해서 집에 가요. 그리고 여기가 또 카페, 그런 커피 문화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라떼아트를 잘하고 어딜 가도 그냥 다 커피가 맛있거든요. 그 카페들이 다 브런치처럼 음식을 같이 파는 곳들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 생각하면 브런치 식당 카페 이런 느낌? 근데 당연히 들어가서 커피만 마시고 와도 돼요. 그래서 카페가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물가는 역시나 당연히 비싸요. 왜냐면 여기는 최저임금 자체가 한국의 거의 2배인가? 엄청 높기 때문에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카페인데 음식을 판다, 그런 데서 그냥 진짜 기본으로 커피 2잔에 밥 하나씩 시키면 그냥 밖에서 뭘 먹었다 하면 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팬시한 식당, 예쁜 식당 간다 하면은 이제 기본 10만 원 정도 하고요. 이제 이 얘기를 또 제일 하고 싶은 게, 여기는 제가 시드니랑 멜버른밖에 안 가봤지만 어떤 이미지냐면, 해외살이를 처음 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진짜 좋겠다, 진짜 쉬운 곳이고 너무 추천하는 곳이고, 그리고 은퇴하고 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살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나라거든요. 왜냐면 우선 임금이 높으니까 어떤 그냥 서비스직, 카페 일 이런 것만 해도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고, 뭐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 되니까. 제가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여러 곳을 그래도 많이 가봤지만 호주만큼 뭔가 도시인데 여유롭고 친절하고 뭔가 칠한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인들도 많아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신기한 했던 부분이 요거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느긋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자리 앉아 테이블 착석을 해주고 가서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바쁘다 보면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맞다, 저 손님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해가지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 주문할래? 라고 물으면 갑자기 이제 앉아있던 사람들끼리 떠들다가 아 잠시만 우리 메뉴 아직 안 봤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고 아 그래 메뉴 봐 하고 또 한참 있다 가서 물어보면 진짜 미안해, 5분만 시간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아무도 진짜 신경을 안 했어. 그러고 밥도 진짜 천천히 먹고 나면 다 빨리 치워주는 게 예의거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빨리 내가 치워줘. 그럼 깨끗한 테이블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거기 안에서 앉아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 카페들도 진짜 단골이 많고 그 커뮤니티라는 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되게 식당에 빨리 먹고 나오는 거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냥 내가 머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장소인 그런 느낌? 제가 또 신기했던 게 자기 자식이 그 캐나다 선생님을 데리고 한인 식당에 간 거예요. 데리고 한국 음식을 맛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자기 플레이트 그 앞접시에 덜어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숟가락 같이 해서 그냥 막 먹잖아.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도 캐나다 쌤이 한국의 문화구나 하면서 같이 그냥 먹어줬대요. 근데 계산을 할 때 손을 드니까 그 캐나다 선생님이 막 너무 경악을 했다는 거야. 너무 무례하다는 거지.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손을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의 결론은 종업원한테 손을 드는 행위가 음식을 같이 침 섞어 먹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더 못 견뎌하는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뭐 요런 말의 글이었는데 댓글이 막 그러면 빨리 오든가 이런 거에 공감의 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진짜 이 부분이 진짜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조금 논외의 얘기인데 자꾸 딴 얘기로 빠지는데 이 얘기도 해주고 싶었어. 헷갈릴 수 있는 게 인종차별이 아닌 게, 우리나라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빨리 치우면 뭐야 나가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까 편하게 있으라는 뜻이고, 이걸 안 치우는 게 오히려 안 치워주는 게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다? 아무튼 빨리 치워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메뉴판을 내가 보고 있거나 메뉴판을 열어놓아서 주문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을 받고 주문할 준비가 끝났다 해야 온다는 거. 내가 쟤네보다 먼저 왔는데 왜 저기만 먼저 주문받고 왜 나한테 안 오냐, 한국 동양 인종차별이냐 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가 스몰톡을 정말 많이 해요.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정말 말을 많이 걸고 뭐 귀걸이 예쁘다, 옷 예쁘다, 뭐 너 그거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묻고, 그리고 손님들끼리도 줄 서 있다가 얘기 많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스몰톡이 많으면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느낌이 커요. 한국은 이상한 사람들 말 안 걸고 막 카페에서도 뭐 주인이 나 알아보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신기했던 게 저희 카페에 진짜 자주 맨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뭐 줄까 엄청 웃으면서 가도 그냥 시큰둥한 할아버지였어. 근데 제가 그때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손님들 이름 외우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엄청 물어보고 다녔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야겠다 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nice to meet you 하면서 얘기하고 진짜 그 이름을 서로 부르고 난 다음부터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한테 자꾸 아재 개그 같은 것도 치시고, 카푸치노에 허니죠, 허니 makes you happ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많은 손님들이 제가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알게 되고 인사를 한 이후부터 더 웃어주고. Thanks, you too. Thank you. Have a beautiful day. See ya. You too. Bye.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 일화를 이제 캠블리 영어 회화하면서 선생님한테도 그 튜터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맞다면서, 미국 분이셨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칭찬 같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여긴 정말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게, 카페 기다리다가 애기 귀여워서 쳐다보면은 애기 이름은 뭐야? 라면서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귀여워. So cute.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해도 우선 말 걸면 다 웃으면서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사람이 먼저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좀 안 익숙한데 차가 저기서 멀리서 오고 있어서 저희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차가 저희 앞에 와서 멈춰 있어요. 지나가라고. 호주에 오래 산 분한테 들었는데 10년 전에는 여기 빵빵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서 오면서 이제 막 빵빵거리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시드니는 완전 맑고 쨍쨍하고 화창하고, 한국에서 핑크색 하늘 생기면 막 다 인스타 스토리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날 좋을 때 맨날 핑크 하늘 있고 막 무지개도 뜨고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고, 겨울에도 그렇게까지 안 춥기 때문에 바다 가보면 사람들이 다 태닝하고 있고. 근데 제가 9점을 줬던 이유는 뭔가 서울 같은 곳에 비하면 할 게 조금 적다? 그런 콘텐츠 전시나 뭐 핫한 그런 곳이 조금 적다. 그게 조금 아쉬운 거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와보면 가볍게 왔다가 막 2년 3년 연장하고 이민 오는 사람도 진짜 많이 봤고, 저는 아직까지 또 막 더 가보고 싶은 나라들이 많아서 연장은 할 계획은 없는데 너무 쭉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여유롭고 평화롭고 되게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되게 환영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호주에 오실 생각이시라면 다른 데보다 난이도도 쉽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호주 오면 다 행복해져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절대 그런 천하태평한 말은 아니고, 물론 여기 와서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겁먹지 않아도 되고 생각보다 되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막 하루에 모르는 사람 3명한테 말 걸기 챌린지 막 이런 거 남자친구랑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빨리 할 걸, 좀 더 용기 내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해보면은 다 너무 쉽게 대답해주고, 오히려 내 영어가 더 좋았으면 더 대화 길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거든요. 호주라는 너무 좋은 기회를 내가 진짜 다 누렸나? 더 써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대한 걱정이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호주의 문화나 호주 분위기를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제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를 살면서 너무 잘 왔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해외 다니면서 외국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테라스에 앉아있고 커피 마시고 재즈 흘러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진짜, 외국은 여유롭다, 한국은 왜 이렇게 치열하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1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게 내가 만든 환상인가? 내가 못할 건 뭐야?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많이 바뀐 점이었는데, 물론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진짜 너무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잘 모르는 곳에 내가 와서 일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돼도 뭔가 해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라는 사람 없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알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또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좀 더 움직이게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일상을 즐기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딱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돌아가면 훨씬 잘 살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사실 서울에서도 다를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수입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았고요. 제가 유튜브를 좀 꽤 하다 보니까 브랜드 측에서 선물도 진짜 많이 오고, 광고도 진짜 막 몇 달치가 돼 있어서 제가 골라서 광고를 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제 작업실까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썼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면 좋았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하나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냥 밤늦게 삘 꽂히면 새벽까지 작업하고, 호주에서의 삶이랑 서울에서 삶을 비교하면 그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흐리멍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되게 또렷하게
내 하루하루를 되게 음미하면서 보내는 느낌인데 작가님 영상을 보면 20대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를 했던 경험이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에게 그 생활이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경험, 해외살이가 대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 하면서요. 여행이라는 게 저한테 주는 건 나랑 진짜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잘 살고 있구나를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계속 살면은 그 나라만의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행동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러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도록 사는 사람이 멀쩡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와 맞다 했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행복한 이유를 100가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불행한 이유를 100가지를 대라고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영상에서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두려운 거 그리고 내 선택이 진짜 맞았나? 나 잘하고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다가 잔 적도 있었고 엄마 아빠가 보면 또 막 속상해할 텐데 우울의 늪에 빠졌을 때 막 남자친구가 건져 끌어올린 적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힘든 일을 되게 잘 잊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우울해지거나 지쳤을 때 되게 빨리 회복하는 편인데 어느 날에 내 불행한 이유 100가지들은 뭐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진짜 너무 놀랐던 게 행복한 거는 다 제 기준이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가서 커피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나는 내 가족들 너무 사랑해. 나는 내 친구들도 너무 좋고. 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나는 지금 이 날씨가 좋은 것도 행복하고. 그냥 다 나의 기준이야.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행복해. 근데 불행한 기준을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불행하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20대, 30대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엔 이 정도 돈을 모아야 돼. 이 정도 커리어를 가져야 되고 30대 때 집이 있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 곳에서만 사는 것보다 호주의 삶도 다를 거고 미국의 삶도 다를 거고 유럽에서의 삶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는 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내 인생이 너무 다채로워지고 시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약간 인생이 yes, no question? 1 아니면 2 이렇게 느껴졌다면 한 나라를 갔다 오니까 1, 2, 3, 4 중에 골라가 됐다가 두 나라를 갔다 오니까 1, 2, 3, 4, 5, 6, 7, 8, 9, 10 중에 골라가 됐다가 세 나라 정도에 살아보면은 그냥 내 맘대로 살자. 식문화가 됐던 생활 습관이 됐던 가치관이 됐던 내 행동이 됐던 심지어는 제스처나 표정이나 언어가 됐던 나한테 제일 맞는 거를 내가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신감? 그거를 되게 깨닫고 나니까 엄청 마음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생활이 되게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내 인생의 뭔가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것을 정립해 주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정말 여건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21살 때 1년 가까이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길게 또 살아보는 거는 이제 20대 후반에 또 처음이지만 뭔가 한국에 있는 것들을 잠시 두고 해외에 간다는 게 되게 두려울 수 있고 걱정도 되는 게 당연한데 어느 나이든 정말 상관이 없고 20대 초반에 가면 20대 초반에 느끼는 어떤 게 있을 거고 20대 후반, 30대, 40대에 가면 그 나이대에 가서 느끼는 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면 호주에서 제가 더 큰 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해외 생활을 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연말에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제가 할지 또 잘 모르겠지만 제 호주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에서 또 자주 만나고 댓글로 같이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셨던 언어에 대한 얘기랑 금전적인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한번 다음에 찍어볼게요. 그럼 안녕.